이건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텝스 청혜진입니다. 우리 오늘도 11월 적중 예상 특강 같이 나가볼 거고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문제 리뷰 들으시기 전에 뭐부터 하셔야 되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먼저 문제부터 푸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가셔서 탭스 자료실 가신 다음에 문제를 다 다운을 받으시고 다 푸셨다는 가정하에 오늘도 8문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의 1번부터 가볼 거고요. 우리 1번 문제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1번 문제. Number 1. Is there anything I can pick up for you from the store? 자,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갔네요. Is there anything 뭔가가 있느냐라고 물어봤고요. 내가 가게로부터 너를 위해 사다 줄 뭔가가 있느냐라고 여러분들 질문이 들어갔네요. 여러분들 비동사 의문문, 그러니까 일반 의문문이 나오면은요. Yes or no question이다 라는 감은 빠르게 잡으셔야 돼요. 뭔가 사다 줄 게 있느냐라고 물었으니까 우리 정답으로는 있다, 없다 혹은 모르겠다 에서 정답이 떨어질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응답의 틀을 잡으시고 그 안에서 이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사다 줄 게 있느냐 이렇게 우리 이제 핵심 질문의 핵심 사항을 되뇌이면서 A부터 한번 가볼게요. 뭐 사다 줄 게 있니? A. I promise to pay you back first thing tomorrow. 그냥 뭐 사다 줄 게 있다 없다 모르겠다 해서 이제 정답을 말해주면 되는 건데요. 내가 내일 제일 먼저 너한테 pay back 하면 여러분들 돈을 갚다 의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갚겠다고 약속할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돈 갚으라고 한 적은 없었죠? 돈 갚으라고 요청한 게 아니었고요. 뭔가 사다 줄 게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B번도 한번 가볼게요. B. Yes. 사실 여기까지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선지를 들으실 때 항상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하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일치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앞에서는 yes라고 하면서 사다 줄 게 있어 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뒤에를 들어보시면 I'm absolutely sure everything was picked up. 모든 게 다 사짐을 당했다고 나는 확신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다고 확신해 라는 건데 여러분은 그럼 앞에서 yes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앞에서 만약에 no라고 하면서 사다 줄 게 없어. 뒤에서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으면 우리 정답으로 떨어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선지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를 들으실 때 항상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지나가셔야겠죠. 10번도 한번 들어볼게요. 뭐 사다 줄 게 있니? C. I think I've got everything I need for now.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정답으로 들어갔죠. 일단 여러분들 have got은 여러분들이 현재형 have로 해석한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LC에서 발음할 때 have got 이렇게 안 들어 그냥 got 정도만 들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도로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현재 갖고 있다 have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요. 지금으로서는 내가 필요한 모든 거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 라는 건 여러분들 결국 뭐라는 거예요? 뭔가 사다 줄 게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10번이 정답이었네요. D번도 한번 가볼게요. D. Sorry, but I don't have the directions to that store. 그 스토어로 그 가게로 가는 디렉션이 없다. 뭐 지금 뭐 방향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X치고 정답 10번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로도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2번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빠르게 한번 풀어볼 거고요. 자, 여러분들 화자가 이렇게 평서문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크레딧 카드를 갖고 그 다음에 많은 이제 익스펜시브한 아이템을 charge 청구를 했다, 사버렸다 라고 들어갔네요. 여러분들 평서문이 나오면은요, 당연히 방금 한 것처럼 해석도 깔끔하게 하시는 게 맞는데 사실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게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평서문을 들으시면은 항상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왜 했을까? 그 숨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떤 응답이 듣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내 크레딧 카드를 가져가서 비싼 거를 사버렸다 라면서 지금 상황에
그렇죠. 여러분들 문제점을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탭스 청에서 문제점을 제시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문제를 줄여주는 쪽으로 정답이 떨어지거든요. 자, 해결책을 주는 정답이 가장 많이 나오기는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A를 보시면은요. 나 같으면은 뱅크한테 그걸 리포트 하겠다. 최대한 빨리 라고 하면서 지금 어려운 상황,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던 A가 정답이었네요. 여러분들 뭐 나머지는 어려울 선지는 없었는데 B번에 take credit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겠고요. credit이 여러분들 공이나 공로를 뜻하죠. take 가져가는 거니까 공로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을 가로채다, 가져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공을 가로채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말할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X 치고 넘기시는 거고요. 정답 A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파트 2로 넘어가서요. 3번 문제. 3번 문제도 우리 눈으로 빠르게 한번 풀어볼 거고요. 자, 첫 문장부터 가볼게요. 일단 남자가 여러분들 물었습니다. 최근에 TV에서 뭐 볼만한 게 있느냐고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아무것도 두드러지는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스탠드아웃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암기하고 지나갈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는 말이 새로운 시리즈가 있다. 내가 다음 달에 하는 그 새로운 시리즈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들 남자가 뭐라고 불리는지, 그 새로운 시리즈가 뭐라고 불리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의문사, 의문문. what이라는 의문사를 사용해서 의문사, 의문문이 들어갔네요. 여러분들 의문사, 의문문의 의도는 뭘까요? 의문사를 왜 사용할까? 그거를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뭐라고 불리느냐라고 하면서 의문사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정보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게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문사, 의문문이 들어가면은 정답으로는 그에 알맞는 정보를 제공하던지 혹은 제공하지 못하면서 그냥 심플하게 모른다라고 하던지 이 두 가지 답안의 틀에서 정답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 새로운 시리즈가 뭐라고 불리냐라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불리는지 얘기를 하던지 혹은 그냥 모르겠다라고 하던지 그 정도가 정답으로 떨어질 건데 10번이 우리 정답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recall 이거는 별표 100개죠. 이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고요. 기억해내다 우리 이거 recollect랑 같이 암기할게요. 두 개 다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같은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당장은 그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었네요. 그 뉴 시리즈가 뭐라고 불리냐, 제목이 뭐냐 그 정보를 요청했는데 결국엔 기억 못한다라고 하면서 모른다의 응답의 틀 속에 속하는 정답을 내고 있었던 10번이 정답으로 들어갔고요. 다른 거는 뭐 어려울 선지는 없었지만 우리 D번에 나왔던 keep in mind만 조금 보고 갈게요. 이거 우리 bear in mind랑 같이 암기할 거고요. 정말 많이 나오죠. bear in mind, keep in mind 하면은 명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뭔가를 명심할게 라고 할 타이밍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X 치고 가시는 거겠죠. 정답 C였네요.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 문제는 한번 들어볼 거고요.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4번 문제 가보죠. Number 4. Do you mind if we stop at the bookstore? 여러분들 마인드, 여기서 마인드는 어떤 동사의 마인드인가요? 그렇죠. 싫어하다, 꺼리다의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북스토어에 잠깐 멈춰가는 거 싫은가요? 꺼리는가요? 라고 물었으니까 결국엔 여러분들 북스토어에 가고 싶다라는 거를 이제 예의 바르게 표현을 하고 있었네요. 자, 그랬더니요. Sure. What are you getting? 이제 뭘 사느냐고 물어봤죠. I don't think it will interest you, but it's a book on accounting. 자, 그랬더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또 여러분들 평서문이 들어갔네요. 평서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석도 중요하지만 의도 파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여러분들 해석부터 해볼게요. 그게 그 책이 너의 관심을 이끌 거라고 생각을 안 해. 근데 그거는 어카운팅에 관한 북이다라고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의도 파악을 하시는 건데 사실 뭐 I think, I don't think 이런 게 들어가면은 의도가 굉장히 깔끔해요. 난 이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을 안 해. 라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들 지금 본인의 뭘 전달하고 있었나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쵸? 여러분들 단순하게 이제 본인의 의견을 전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견 전달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 의견을 전달하는 의도에다가 잘 응대를 해주시는 게 정답으로 떨어지겠고 의견을 전달을 했으니까 뭐 동의하던지 비동의하던지 이제 그 정도가 정답으로 떨어질 거예요. 너의 관심을 안 끌 거라고 생각해 라고 했으니까 그 말이 맞다 라고 하던지 혹은 틀리다 라고 하던지 자 A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A. A. I usually pay with my credit card. 나는 일반적으로 크레딧 카드로 돈을 낸다. 돈 얘기 안 했죠. 돈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터픽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냥 X 치고 넘기시는 거고요. B는요. B. You're mistaken. 여기까지는 사실 되게 좋았어요. You're mistaken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너가 오해하고 있다. 너가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까지는 좋았어요. 비동의하는 것 같았죠. 앞에까지는 좋았는데 뒤에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죠. 뒤에서 뭐라 했나요? I really enjoyed that title. 여러분들 여기서 타이틀은 책이나 서적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북이라고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북이라고 말하면 다 알아듣는데 타이틀로 들어가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타이틀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북 대신에 많이 쓰입니다. 혹시 모르셨으면 지금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 거겠고요. 뒤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 책을 되게 즐겼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책이라는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상대방 여자는요. 그거는 어카운팅에 관한 책이야 정도만 들어갔을 뿐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어카운팅에 관한 책이 무궁무진하겠죠. 엄청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 책들 중에 도대체 무슨 책인 줄 알고 그 책을 즐겼다. 그 책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런 오답은 굉장히 흔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시하는 대명사가 나오면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That title이라는 게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앞에까지는 좋았는데 뒤에서 엉뚱한 소리 했기 때문에 X. 10번도 가볼게요. C. Actually, it usually takes me longer to finish a book. 일반적으로는 북을 finish 하는데 끝내는데 더 오래 걸린다? 뭐 이런 말할 타이밍도 아니었죠. 얼마나 오래 책을 읽느냐가 궁금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X였고요. D번이 D. You never know. 여러분들 여기까지 너무 좋았죠. You never know. You never know. 이건 너는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I might like to give it a look. 그거 책 보는 거 내가 좋아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그 책은 너의 관심을 이끌지 못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지금 비동의하면서 끝났죠. 앞에서도 너 그거 모르는 거다. 모를 일이야. 관심 있을 수도 있지 라고 했고 뒤에서도 나 그거 보는 거 좋아할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앞뒤가 맞는 말 하고 있었고 상대방의 지금 의견에 비동의하면서 끝났던 D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트 2까지 풀어봤고요. 우리 파트 3로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파트 3 우리 이 문제 들어볼 건데 파트 3에서 우리 코렉트 문제가 들어갔고요. 여러분들 일단 내용 한번 듣고 나서 우리가 코렉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들어보죠. Number 5.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two colleagues. To colleague 얘기 한번 들어보죠. Is something the matter? 여러분들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고 물어봤거든요. You look a little anxious. 너 좀 불안해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아직 소재는 안 나왔죠? 여러분들 파트 3을 들으실 때 초반부에서 소재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뭐 그냥 너 nervous해 보인다, anxious로 들어갔네요. anxious해 보인다 라고 하면서 아직 소재는 안 들어갔는데 두 번째 줄에 소재가 들어갔고요. I'm worried about getting to the office in time for my meeting. 사실 여러분들 이 소재 자체가 정답으로 들어가긴 했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m worried about getting to the office in time for my meeting. 미팅에 제때 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타임은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별표 100개 치고 암기를 해놓으세요. 타임 안으로 들어간 거니까 제 시간 안에 제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때에 오피스 가는 거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했네요. 자, 그랬더니 The bus should be here any minute. 여기서 여러분들 should는 추측의 should죠. 그래서 곧 올 거다. Are you meeting with a client? 클라이언트 만나냐고 물어봤더니 No, I'm meeting with my manager about my job. 매니저를 만난대죠. 클라이언트는 아니었고요. Oh,
What are you so nervous about then? 그럼 뭐에 대해서 nervous한 거냐고. I'm planning to ask for a raise. 여러분들 이렇게 끝났고 raise는 별표 100개죠. 이 얘기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토픽으로 정말 많이 들어가는 어휘니까 사실 파트 1부터 5까지 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암기하셔야 되고 임금의 인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서 끝났네요. 자, 여러분들 이 대화문에서 우리 코렉트 문제가 들어갔는데 우리 코렉트 문제는 제가 어떻게 풀라고 계속 우리 특강마다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파트 3의 코렉트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코렉트 문제의 성격을 조금 오해를 하시는 학생분들이 있어요. 코렉트 문제는 뭔가 굉장히 디테일한 사항을 물어볼 거야 라고 예상을 하시고 들리는 대로 막 다 적고 필기하신 학생분들이 되게 많은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코렉트 문제는 너무 디테일하게 가지 않습니다. 파트 3은 한 번 들려주죠. 한 번 들려주는데 뭐 굉장한 디테일을 사실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 가면은 아무도 못 풀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한 사항을 세세하게 물어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화의 주요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단순하게 이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의 주요 흐름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요. 남자가 미팅에 늦는 것을 걱정한 게 소재로 들어갔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매니저를 만나 임금 인상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제 그 정도 내용이 들어갔죠. 그런 식으로 내가 대화의 주요 흐름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문제 풀기 수월하실 거예요. 자, 우리 문제 듣는 건 생략하고 선지부터 A. A. The man missed his bus earlier. 이런 거 내가 안 들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X 치시는 거거든요. 버스가 곧 올 거다 그 정도가 들어갔지 놓쳤다 이런 거 없었죠? X고 B는 B. The man is concerned about being late. 정답이죠. 여러분들 이런 게 이제 문제로 나올 거예요. 뭔가 막 굉장히 디테일한 사항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화를 쭉 따라가시면은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물어보게 될 거고 늦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걱정을 했었죠. 초반부에 들어갔었고요. C는 C. The man wants to move to a different job. 이런 얘기 안 했죠. 여러분들 raise를 요청할 것이다 정도가 들어갔지 다른 잡으로 이직하고 싶어 한다 라는 얘기 안 들어갔고요. D. The man is meeting with one of his customers. 커스터머 아니었죠.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만나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매니저 만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커스터머 X였고 정답 B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트 3에서 코렉트 문제 들어가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화의 주요 흐름을 쭉 따라간다. 그래서 파트 3은 사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들을 수만 있으면 잘 들리기만 하면 그러니까 대화를 잘 따라가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파트 4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번 문제 do next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do next 문제는 사실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do next 문제보다는 우리 추론 문제, 인퍼 문제가 훨씬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do next 문제는 시험장에 가서는 조금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긴 있지만 나올 수도 있어요. 아예 안 나온다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해커스에서 한 문제 가지고 왔고요. do next 문제는 정말 말 그대로 화자가 다음으로 할 일을 묻는 문제가 do next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으로 할 일을 물을 거기 때문에 사실 지문의 뒷부분에 힌트가 굉장히 세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do next 문제를 만나시면은 사실 뒷부분만 열심히 잘 들어주시면은 일반적으로 정답 맞춰 가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면서 우리 요 한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가죠. Number 6. So, as we've seen, 우리가 봤던 것처럼 technologies that automate routine and mechanical tasks 여기까지 조금 잘라볼게요. 기술, 루틴이나 어떤 기계적인 작업을 automate 하면 자동화하는 거죠. 자동화하는 기술들이 뭐라고 했나요? have sharply reduced the need for workers in blue-collar jobs. blue collar jobs의 work에 대한 니드를 sharply하게 줄여놨다, 급격하게 줄여놨다라고 했네요. 계속 들어보면 particularl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특히 이제 제조업에서 그렇다고 했죠. We've also learned how, even in customer service, 커스터머 서비스에서도 그랬나 보죠. automated voice recordings and chatbots have gradually taken the place of human phone operators or live agents. 앞에서 말한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준 거고요. 커스터머 서비스에서도 이런 이제 자동화가 take the place of 하면 여러분들 대체
대체하다의 의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점차적으로 대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에서 한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부연 설명으로 엮어줬고요. 그 다음에서 Now, let's take a look at the impact. 여기서 여러분들 힌트가 굉장히 세게 들어갔죠. Now, let's take a look at Let's take a look at 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걸 보겠습니다 라고 했고 당연히 여러분들 화자가 다음에 할 내용이 여기서 힌트가 세게 들어가는 거겠죠? 뭘 보자고 했나요? the impact automation could have on people in knowledge-based industries. 여기에 대해서 보자라고 했네요. 지식 기반 산업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로메이션이 자동화가 어떤 영향을 이제 끼칠 수가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지식 기반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좁혀줬습니다. Those who perform more highly skilled work, such as research technicians and data analysts, but also company managers and executives.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식 기반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자동화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보자라고 여러분들 마지막에서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힌트를 세게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do next 문제는 사실 마지막 부분만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A부터 가볼게요. A. How automation might affect white-collar workers. 정답이었죠. 여러분들 white collar worker가 지금 어디서 온 거였냐면 지식 기반 산업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white collar worker이라고 이제 패러프레이징해서 들어갔고요. 자동화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지 그냥 마지막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죠. 그래서 do next 문제의 성격이 이렇습니다. 뒷부분을 잘 들으시면 돼요. B번도 들어보죠. B. How automation can benefit employers of all kinds. 여러분들 베네핏이 아니었죠. 뭔가 이득을 준다라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베네핏에서 X 치시는 거고요. 사실 employer도 틀렸습니다. employer 하면은 고용주죠. 이게 사장님이거든요. 고용주인데 고용주들한테 어떻게 베네핏을 주는지 이런 얘기는 사실 하지도 않았습니다. benefit 틀렸고 employer 틀렸고 X죠. C는 C. What kinds of future careers will be most lucrative? lucrative 여러분들 이거 완전 별표 100개죠. 이건 아셔야 되고요. 수익이 되는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종이 가장 수익이 될 건지 돈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나올 수 없죠. D는 D. Why finding a job ha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왜 잡을 찾는 게 어려워지는지 뭐 이런 내용도 아예 안 들어갔네요. 그래서 정답 A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do next 문제 만나면 뒷부분에서 귀를 쫑긋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 마지막 파트 5로 가보겠습니다. 자, 파트 5에서 우리 강의문이 들어갔고요. 지금 강의문에서 첫 번째 문제 7번 문제가 주제 문제가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주제 문제를 제가 어떻게 풀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계속 적중예상 특강을 들으신 학생들은 아마 기억하실 건데요. 주제 문제는 2번 들려주는 거를 다 듣고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아니죠. 절대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다 2번 들은 다음에 한 문장으로 내가 잘 요약해야지, 잘 압축해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장 중요한 주제 문장을 잡아낸다라고 생각하고 푸시는 게 훨씬 수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의문은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이제 2갈식인 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문제를 들으시면서 힌트를 얻으셨어도 잘 푸신 거예요. 강의문이라고 했으니까 2갈식이겠고 그러면 초반부에서 뭔가 정답이 들어갈 것 같은데 초반에서 여러분들 역접 however이 들어갔어요. 당연히 중요한 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초반부에서 역점, 뭐 however, but, on the other hand 이런 이제 역접이 들어가면은 그 문장이 이제 주제일 확률이 뭐 95%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however 이하 문장을 탁 잡아냈으면은 우리 7번 문제 조금 간단하게 푸실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문제 correct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파트 4, 5의 correct 문제는 파트 3의 correct 문제랑 성격이 똑같습니다. 어차피 너무 디테일한 사항은 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디테일을 다 정리하면서 듣는다라는 느낌보다는 핵심 내용을 내가 잘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는 게 훨씬 수월하고 문제 깔끔하게 푸실 수가 있고 이 문제는 조금 주의를 하셨어야 되는 게 traditional verb,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구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라고 이제 문제가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을 하지 말으셨어야 돼요. 에너지 절약 전구랑 지금 traditional verb을 좀 비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 전구에 관해서 correct한 것을 골라버렸으면은 사실 이런저런 선지가 다 헷갈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기존에 사용하는 전구에 대해서 옳은 것은의 문제를 잘 들으시고 기존 전구에 관해서 옳은 내용을 잘
잘 골라주셨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우리 요 강의문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주제 문제가 들어갔으니까 주제 문제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준비되셨죠? 가볼게요. There is no question that energy-saving bulbs like CFLs and LEDs consume less electricity than regular incandescent bulbs. 여기까지 여러분들 조금 잘라볼게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대리아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에너지 절약하는 bulb 하면 여러분들 전구를 뜻합니다. 에너지를 절약해주는 전구 뭐 이런 거 있었죠? 이제 이런 예를 주면서 얘네가 일반적인 백열의 전구보다 더 적은 전기를 사용한다는 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서론으로 시작을 하면서 however 자 여러분들 역접이 들어갔습니다. 초반부에서 이렇게 역접이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말 나오겠고 여기가 주제가 되겠죠. 들어볼게요. They have traditionally been more expensive to buy, leading some to wonder whether they are worth the added cost. 여기까지 조금 잘라볼게요. 뭐라고 했나요? 얘네가 일반적으로는 좀 더 비싸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wonder, 생각하게 합니다. 궁금하게 합니다. 얘네가 진짜로 이 추가적인 비용을 들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게 한대요. The short answer is that they are. 근데 정말로 추가 비용을 들 가치가 있대죠. And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why.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많은 이유들을 쭉 이제 나열을 하다가 끝난 그런 강의문이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일단 여기까지만 들어보고 우리 바로 주제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문제 우리 however 이하 문장을 잡아내면 됐었고 however 이하에서 에너지 절약 전구에 추가 비용을 쓸 가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에너지 절약 전구에 많은 이점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문장을 잡아 놓으시고 우리 A부터 가볼게요. A. The decline of traditional light bulbs.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종전에 사용했던 그 전구의 하락, 감소에 대해서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이전의 전구가 소재 자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소재 자체가 뭐였나요? 초반에 얘기가 들어갔죠. 그쵸? 에너지 세이빙 벌브 자체가 소재였는데 뭐 소재부터 잘못 잡았던 A는 X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새로운 전구, 에너지 절약 전구가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거든요. 원래 기존에 쓰던 전구의 하락이 아니라 새로운 전구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소재부터 틀렸고 B번도 들어볼게요. B. The differences between CFLs and LEDs. 사실 여러분들 얘네는 같은 이제 에너지 절약 전구로 묶어놨을 뿐이었지 얘네의 다른 점 그런 게 아니었죠. C. The reason light bulbs are getting more expensive. 왜 얘네가 더 비싸지고 있는지 전구가 비싸지고 있는지 사실 우리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듣겠지만 사실 가격이 낮아지고 있었지 여러분들 비싸지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아예 incorrect하게 들어갔네요. D. The advantages of energy efficient bulbs. 정답이었죠. 여러분들 그 에너지 절약 전구를 이렇게 에너지 효율 전구 이렇게 이제 패러프레이징에서 들어갔고 추가 비용을 쓸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장점들 이렇게 이제 패러프레이징에서 들어간 D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강의문이니까 초반부에서 내가 정답 포인트를 잡아야겠다. 초반부에서 역접이 들어갔네. 그럼 그 문장 잡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however 이하 문장을 잘 따냈으면은 이 문제 조금 더 간단하게 푸실 수 있었겠죠. 우리 일단은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코렉트 문제도 풀어야 되죠. 우리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Only a small percentage of the energy used by a regular bulb 일반적인 그 전구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작은 부분만이 뭐라고 했나요? ultimately goes to producing light. 라이트를 생산해내는 데 사용이 된다죠. Much of it is dissipated as heat. 여러분들 dissipate 하면은 소멸되다 의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히트로, 열로 소멸이 된다라고 합니다. Making regular bulbs highly inefficient. 그러면서 이제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죠. CFLs and LEDs, however, consume around 75% less energy to produce the same amount of light. 근데 여러분들 에너지 절약 전구들은 어땠나요? 그 같은 양의 빛을 내는데 이만큼밖에 에너지를 안 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양의 에너지로도 같은 양의 빛을 생산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겠고요. 계속 한번 들어보면 In addition, the cost of CFLs and LEDs has actually gone down significantly. 여러분들 여기서 사실 정답 포인트가 들어갔습니다. 가격이 낮아졌다. 이 에너지 절약 전구들의 가격이 낮아졌다라고 하면서 So that they really aren't that much more expensive anymore. 이제 더 이상 비싸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에너지 절약 전구가 더 이상 비싸지 않고 가격이 내려갔다라는 거는 이전에 우리가 쓰던 에너지 절약 전구가 아닌 기존에 쓰던 벌브들이랑 그냥 가격이 비슷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그 포인트를 이해했으면 우리 코렉트 문제도 맞출 수가 있었거든요. 일단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And because they need less frequent replacement, 이제 대체도 더 자주 하는 대체도 필요가 없대죠. they also cost less over the long run.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커스트가 적다. Over time, all of these savings add up. 이제 그런 절약이 add up 쌓이고요. Now, between CFLs and LEDs, LEDs are fast becoming consumers' preferred choice. 그리고 LED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들어갔는데 소비자 선호의 선택대로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떤 거를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을 주고 있다라는 거겠죠. They last longer and can be used in a variety of applications. 많은 응용에서 사용이 되고요. For instance, LEDs are used in bulbs that change colors on command. 커맨드 하면 여러분들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명령대로 막 색깔도 바뀐다고 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장점을 쭉 나열하다가 끝났던 강의문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까 주제 문제는 풀었으니까 코렉트 문제로 바로 넘길 거고요. 여러분들 코렉트 문제 에너지 절약 전구의 가격이 낮아져서 더 이상 비싸지 않다라는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그 내용이 패러프레이징 돼서 정답으로 떨어졌고요. 우리 A부터 한번 가볼게요. A. They produce more light than newer bulbs. 여러분들 이게 이제 완전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newer bulb 하면은 우리 에너지 절약 bulb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에너지 절약 전구를 얘기하는 거겠고 에너지 절약 전구보다 더 많은 빛을 생산해낸다가 아니었죠. 여러분들 같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면은 사실 새로운 벌브들이 에너지 절약 전구들이 더 많은 빛을 생산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완전 반대였네요. B는 B. They have become closer in price to LEDs. LED랑 가격이 비슷해졌다. 정답이었죠, 여러분들. LED가 결국에 에너지 절약 전구였고요. 걔네의 가격이 낮아졌다라고 했으니까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여러분들 원래부터 가격이 낮았던 기존의 전구들이랑 이제 가격이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패러프레이징된 B번이 정답이었습니다. C는 C. They last longer than other types of bulbs. 여러분들 last longer는 이거는 뭐에 대한 특징이었어요? 그쵸. 기존의 벌브가 아니라 새로운 우리 에너지 절약 전구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고 있었던 C는 X였고요. D도 마찬가지죠. D. They have a variety of applications.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거는 마찬가지로 기존의 전구가 아니라 에너지 절약 전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들으시고 기존의 전구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셨으면 아마 이제 C나 D 같은 거 헷갈리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렇게 해서요. 8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양질의 문제 가져와서 풀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핵심 내용 잘 뽑아서 다음 시험에서 꼭 성과 이루시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